잠시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자, 회사라는 단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은 조직이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에는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 뼈대가 뭐죠? 자, 정관이 있어야 돼요, 정관. 그리고 정관을 중심으로 자,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예요. 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 이 소유 쪽엔 누가 있다? 주주가 있는 거예요. 경영 쪽엔 누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가 있어요. 자, 대표이사와 함께 우리가 경영 주체를 누구를 하냐? 이사들이 있어요, 이사. 그리고 이런 경영을 감시하는 자, 감사가 있어요, 감사. 자, 요거 됐죠? 그리고 규범적 뼈대와 함께 자, 회사에는 뭐가 있다? 재산이 필요해요, 재산. 그 재산이 우리가 그래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산. 자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제하고 난 거, 그걸 순자산이라고 그러고, 그 순자산은 사실적 개념이고, 우리가 자본이라고 배운 거 있죠? 자본은 규범적 개념이에요. 자, 자본은 회사가 규범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의 자기 재산이에요. 자, 그 자본, 자산, 순자산 구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재산이 있다는 거. 자, 구별해야 되고. 자, 오늘 특별히 어느 부분을 보여보냐? 우리가 자, 주주가 되려면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되죠? 주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주주는 주식을 가진 자인데 주식은 어떻게 되죠?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취득한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걸? 양도하죠. 자, 그 다음에 취득한 다음에 양도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주식을 가지고 회사에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사. 자, 주식은 이렇게 일생이 3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3단계. 어떻게? 취득을 다른 말로 하면 발행. 주식을 발행한다고 그러죠? 발행하고 상대방은 취득하게 되죠? 이 발행에는 2가지가 있어요. 원시적으로 발행한 때가 있고 회사 설립할 때 그 설립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또 다시 발행과 취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이냐 사후적이냐 어쨌든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양도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던 양도해서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은 뭐예요? 행사하려는 거예요. 행사는 어떻게 한다?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회사. 자, 그래서 이 행사는 회사에 대한 거라는 거. 자, 그래서 판례가 어렵고 바뀌었다 그러고 또 과거의 판례와 지금 판례가 상충되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건 다 어느 부분이냐? 요거예요. 구별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 뭐? 요 부분과 요 행사 부분은 별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실질설, 형식설 그런데 실질적 형식설은 이 부분의 논의와 이 부분의 논의가 다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고 이제 구체적 내용을 살필 텐데 취득과 양도에서는 실질설이에요. 실질설. 행사에서는 형식설이에요. 자, 이 부분은 실질설, 여기는 형식설이에요.
자, 우리가 판례를 쭉 보고 이제 주식의 양도 부분을 볼 텐데, 자, 주식의 취득 양도와 행사는 별개라는 거, 그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식의 취득과 양도는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근데 행사는 어디로 간다? 주식 회사를 향해서 내부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계속 비교해야 돼요. 요 국면을 비교를 못하면 판례가 무슨 말하는지 계속 헷갈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자, 페이지는 118페이지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자, 우리가 주식 양도의 제한에 대해서 그랬어요. 주식 양도의 제한. 자, 요걸 좀 가져올게요, 이쪽으로. 자, 주식 양도는 어떻게 돼요? 양도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쪽에서는 양수 받는 쪽이 있겠죠. 자, 양수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양수 행위 중에 이쪽에 두 가지 경우를 배우게 돼요. 또 이쪽에 두 가지 배우게 돼요. 자, 양도 행위에 있어서 제한이 들어가는 게 있고 양수 행위에 제한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결국은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한다? 주식의 양도 제한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 측에 제한하는 첫 번째가 뭐다? 자, 보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양도할 때 제한이 뭐냐? 전체로는 양도 양수인데 그 중에서 양도 측면, 양수 측면. 첫 번째 양도 측면에서 제한한 게 뭐다?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입니다. 자, 우리가 법조문하고 쭉 보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보면, 자, 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의 자유가 있어요. 왜 주식 양도의 자유가 있냐? 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또한 양수받으면서 자기가 주주가 되면 그 주주로 인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지만 외부적으로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기의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두 가지 경우로 자기의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외부적으로 자기 주식을 양도함으로 해서 그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다? 내부적으로 회사에 자기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살피는 건 뭐다? 외부적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기의 대가로서 자기의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주식 양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 중에 첫 번째 뭐다? 자,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이에요. 자, 특별히 요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제목처럼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정관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볼게요. 이사회가 어디 있죠? 자, 주주는 소유인데 이사회는 경영자 측의 이사들의 모임이 이사회예요. 자, 이들의 허락을 받을 것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양도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쭉 양도 제한의 방법 쭉 보셨어요. 정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관의 내용은 뭐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주식 양도의 제한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120페이지 보면 양도 제한은 공시가 돼야 돼요. 자, 공시는 어떻게 된다? 맨 처음부터 이 주식의 성질이 제한된 성질이다. 그거를 취득할 때부터, 즉 발행할 때부터 그것을 공시해줘야 돼요. 공시라는 게 뭐죠? 알려줘야 돼요. 자, 알려줄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발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수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청약과 배정이 합쳐져서 인수예요. 자, 청약서에 제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되겠죠?
주권이 필요해야 돼요. 그 주권에도 양도 제한이 기입이 돼야 돼요. 또 이런 양도 제한에 기입된 사유는 어디에 또 공시돼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등기 또는 등록, 즉 등록을 통해서 또한 그것이 공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도 제한의 공시는 쭉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이런 제한이 있지만 금지가 아니에요. 금지. 그렇기 때문에 제한의 예외 사유로서 양도의 승인을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120페이지 보면 자, 어떤 식으로 승인을 받냐? 자, 아까 이사회에 의해서 제한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양도 승인 청구. 자, 주식양도 승인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다? 양도하는 쪽, 양수받는 쪽, 둘 다. 즉, 양도인, 양수인, 둘 다 이사회, 회사의 이사회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양도 양수행위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주식이 양도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승인을 거부한다. 이사회에서 이 양도 양수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조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 사조 그런 의미가 뭐다? 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그럼 지금 받을 양수인 말고 다른 사람이 살 거니까 그걸 승인해줘. 요 한 가지가 있고요. 야, 너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니까 아예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회사가 사.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양도 상대방의 지정 청구. 야, 살 사람을 정해줘. 두 번째는 뭐다? 주식 매수 청구. 너가 사. 너가 누구예요? 회사. 자, 이제부터 주식의 최종 채무자는 누구다? 회사예요. 회사. 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고 취득할 때 돈을 누구한테 줬어요? 결국은 회사의 자본금으로 우리가 투하자본을 회사의 자본으로 성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주식의 채무자는 누구다? 회사라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자, 이렇게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식 양도 제한이 됐는데 이 제한을 어기고 양도를 했어요. 자, 이럴 때 효력이 뭐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어요. 자,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런 세모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자, 요거는 어떤 관계다? 자, 이거 잘 익히세요. 자, 요건 양도의 당사자. 자, 그리고 이건 뭐다? 회사가 양도 당사자의 양도 행위를 승인할 수 있는지. 회사가. 또 요 부분은 뭐다?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즉 양도행위가 유효하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지. 자, 세 가지 측면입니다. 자, 당사자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 중에 회사가 이 양도행위를 승인할 수 있는지, 또 회사에 대해서 이 양도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자, 요 세 가지 측면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양도,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이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양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측면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인데, 자, 당사자끼리는 유효해요. 그러나 회사가 이 양도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이 양도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요 그림 잘 익혀두셔야 돼요. 요 그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의미가 뭐냐? 당사자끼리 양도 행위는 유효하다는 건 뭐죠? 외부적으로 자신들끼리의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회사가 인정하거나 회사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둘 다 안 된다고 그러죠. 이거는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행사의 문제예요. 행사.
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항상 이 세 가지 측면을 지금 생각해야 돼요. 외부적인 거래 행위 자체, 그리고 내부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주장하고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요 세 가지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됐어요. 이 그림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정관에 있는 주식 양도 제한에 있어서 이를 위반했을 때 효력 요 세 가지예요. 당사자끼리는 유효하고 회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고 회사가 인정할 수 없고 요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페이지. 자, 상법상의 주식 양도 제한. 자, 상법상의 주식 양도 제한 중에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 요 부분은 또 자, 우리가 이제 행위 측면과 행위의 대상 측면이 있어요. 자, 주식 양도를 할 때 행위 자체의 제한은 정관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행위의 대상, 즉 주식, 이 주식 자체가 양도가 제한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자, 저번에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자, 주식의 일생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3단계요, 3단계. 자, 3단계. 이거는 권리주라고 그래요, 권리주. 자, 그리고 그 다음 3단계. 자, 이건 주권 발행 전 주식 상태예요. 자, 세 번째. 자, 이건 뭐다? 주권 발행 후가 되겠죠? 그래서 요 3단계예요, 3단계.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단계는 뭐다? 2단계예요, 2단계. 자, 주권이 발행돼야지 양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주가 뭐다? 아까 말한 대로 발행 시 또는 신주 발행 시 청약과 배정, 그게 인수죠. 그 인수된 상태의 주주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해요, 권리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보다 또 발전된 상태가 뭐다? 자, 내가 계약을 했어요. 즉, 청약과 배정을 하면 인수 상태가 되는데, 인수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납입을 해야 되죠, 납입.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돈을 내는 단계가 되면, 이걸 주권 발행 전 주식이라고 해요. 이때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될 때, 요 기준점이 뭐다? 회사 성립 시, 즉 처음 주식을 발행할 때는 회사 성립, 즉 회사의 설립 등기를 할 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1단계와 2단계 기준은 회사 설립 시에는 설립 등기 시. 자, 그리고 신주 발행 시에는 언제다? 신주 발행은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납입 기일을 정해요. 납입 기일. 그래서 그 기일까지 돈을 내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뭐다? 돈을 안 낸 놈은 실효되는 거고 돈을 낸 놈들은 뭐다? 주주가 된다. 그래서 요 기준이 신주 발행 시에는 납입 기일 다음 날이 돼요. 다음 날. 자, 그래서 요 기준점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와 주식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차이는 뭐다? 자, 권리주가 주식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 발휘하는 두 가지 측면이 뭐다? 설립 시에는 설립 등기 시, 신주 발행 시에는 납입 기일 다음 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됐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주권이 발행될 때예요. 주권이 뭐죠? 주식이 담겨져 있는 권리 증표의 증표, 즉 그런 종이가 발행될 때 또는 전자문서가 발행될 때. 자, 요가 3단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 부분 읽다 보면 좀 헷갈리시는 게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데 원래는 안 돼요. 양도가. 근데 되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때가 언제다?
주권이 있어야지 그걸 보고 우리가 양도를 하는데, 이 회사가 주권을 발행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양도가 돼야지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데 회수를 못 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2단계에서 6개월 이상, 즉 이렇게 주식이 된 다음에, 자, 이건 주식이에요. 자, 주식이 된 다음에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요 3단계처럼 양도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말하자면 예외죠, 예외. 자,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주권 발행용 주식은 원래 양도가 안 되는데 두 가지 예외 경우가 뭐다? 6개월이 지나거나 6개월 전에 2단계에서 양도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판례에서는 그걸 치유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제한이 치유돼갖고 제3단계처럼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단계에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 경우예요. 자, 첫 번째, 법에 의해서 주권이 발행됐을 때. 두 번째 단계에서 주식이 된 다음부터 6월이 지났을 때. 자, 세 번째. 자, 요거는 법조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 판례예요. 판례가 뭐라 했냐? 두 번째 단계에서, 즉 주식의 효력이 발생된 다음에 6개월 전에 6월 전에 양도했지만 6월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그 하자가 두 번째 단계에서 양도한 하자가 치유돼서 이제 3단계처럼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판례가 구분 안 하고, 이 교과서도 구분 안 하고 자꾸 쓰는데,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원래 2단계라서 원래 금지돼요. 그런데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뭐다? 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예요. 자, 이걸 전제로 뭐라 그런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을 말해요, 방법. 방법을 말한다는 건 뭐죠? 주식 양도가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게 어느 경우가다? 요 두 경우에 두 경우. 자,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단계의 효력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그림하고 비슷하죠? 자, 보세요. 자, 당사자끼리는 유효해요. 2단계에도. 그러나 회사가 인정해 줄 수 없어요. 회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어요. 자, 2단계에도 어떻게 한다? 당사자끼리는 유효해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 회사가 인정할 수 없고 회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3단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양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야, 2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당사자끼리도 유효하고 회사에 대해서 주장도 할 수 있고 회사가 인정도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효력과 국면은 지금 배웠어요. 자, 표현을 어떻게 하냐? 자, 1단계는 권리주라고 그래요. 권리주. 대상으로서 권리주. 자, 2단계는 뭐라 그런다? 주권 발행정 주식 상태라고 그래요. 주권 발행정 주식. 자, 3단계는 뭐란다? 주권이 발행된 상태의 주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3단계는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지만 주식으로 효력이 성립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또 6월 전에 2단계에서 양도를 했지만 6월이 지난 경우. 자, 이 세 가지는 양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살펴볼게요. 예. 자,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해야지 여러분 안 헷갈려요. 자, 122페이지입니다. 자, 상법상의 주식 양도의 제한. 1번, 권리주. 자, 권리주가 어느 상태라고 그랬어요? 자, 권리주. 아, 예, 잘하셨어요. 전 보여요.
1단계를 권리주라고 해요. 권리주. 1단계. 근데 이게 어느 상태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건 신주를 발행하건 주식을 발행할 때 얘기예요. 그때 어떤 상태?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진 상태의 지위, 즉 인수가 이루어진 상태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해요. 그 대상을 권리주라고 해요. 됐죠? 이때는 효력이 이렇대요. 자,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뭐라 했어요? 자기네들끼리는 유효해요. 당사자끼리는. 그러나 나머지 회사에 대한 보면 회사가 인정할 수도 없고 회사가 회사에 대해서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20페이지. 자, 두 번째 보면 주권 발행 전의 양도 제한. 자, 주권 발행 전의 양도 제한은 뭐다? 요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게 어떤 상태다? 자, 아까 권리주로서 청약과 배정이라는 인수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돈 내야 되죠. 그 납입 상태부터가 2단계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이 뭐다? 회사 설립 시에는 회사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신주 발행 시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단계가 돼요. 즉 관념적으로 돈을 냈거나 돈을 내야 되거나 또는 회사가 다 성립된 그 이후의 지위를 뭐다? 주식이라고 해요. 주식. 그리고 주식인데 아직 3단계와 비교해서 뭐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때도 효력이 어떻게 된다? 자, 법조문에면 쭉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와 똑같아요. 당사자끼리는 유효해요. 회사가 인정할 수 없어요. 회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에 자, 3단계로 넘어가는 6월 전의 양도, 즉 2단계에서의 양도의 효력을 쭉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124페이지 첫 번째 판례를 한번 이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맨 위에 판례입니다.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주식의 양수인은, 자, 2단계. 주식의 양도인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뭐다? 당사자끼리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동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확인을 포함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뭐다? 당사자끼리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고, 회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이 그림의 설명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125페이지 한번 봅시다. 125페이지 6월 경과 후의 주식 양도. 자, 6월 경과 후의 주식 양도 뭐를 했어요? 아예 법조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6월이 경과하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됐죠? 그럼 양도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법이 허용하니까 이 세 가지 국면을 다 충족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6페이지 갈게요. 자, 요 3단계에서, 즉 양도의 완전한 제한이 있는 이 3단계에서 만약에 주권이 발행돼 있으면 양도 계약,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 받을게, 그럼 의사합치 이후에 주권을 교부하면 돼요. 교부. 그런데 주권이 아직 발행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단계에 있어서의 그 주식을 양도해야 돼요. 그 양도의 방법은 어떻게 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권리인데 그 양도 방법은 어떻게 한다? 채권 양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채권 양도의 효력을 제가 말할 텐데, 방법을. 자, 그게 이 주식 양도에서 약간 달라진다는 걸 좀 이따 이제 확인하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민법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잘 보세요. 자, A에게 B가 금전 채권이 있어요. 1000만원 받을 게 있어요. 자, 이 채권을 B가 C에게 넘기고 싶어요. 자, 어떻게 넘기죠? 자, B가 A에 가진 채권을 C에게 넘긴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죠. 자, 이건 당사자끼리 효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돈을 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A죠, A. 채무자. 이 채무자에게 C가 받은 채권을 대항하려면 어떻게 돼요? 통지 승낙을 해야 되죠. 자, 민법에서 통지 승낙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판례에 있다, 판례와 비교한데, 일반 채권 양도에서는 통지를 누가 해야 돼요? 통지. 채권 양도에 있어서 통지는 누가 해야 돼요? 채무자의 통지? 원래 B가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자, 이제 이따가 요 단계, 요 두 단계. 자, 주식의 양도 방법 중에 일반 채권 양도의 방법을 취한다.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지 않아요? 자, 이때는 통지를 양도인이 하는데, 자, 주식에서는 요 두 가지 경우에 누가 한다? C가 한다는 거예요, C. 요걸 비교해야 돼요. 갑자기 어려워요. 자, 주식 양도에서는 C가 한다는 거, C. 자, 요걸 비교해야 돼요. 자, 한번 그래서 판례를 읽어볼게요. 자, 127페이지 쭉 보면 되고요. 126페이지요. 자, 126페이지 중간 판례 보이시죠? 자, 주권 발행 전 중간 판례입니다. 자,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자, 이 세 가지 중 언제죠? 두 번째 경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양도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일반 지명채권 양도 방법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주식 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인이 한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밑줄을 그어주셔야 돼요. 이거.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원래 일반적인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하면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자, 주식에서의 채무자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회사라고 그랬어요. 회사. 즉, 채무자인 회사에게 일반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하면 양도인이 해야 돼요. 근데 이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경우 일반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하지만, 자, 양도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누가? 양수인이 바로 채무자인 회사에게 주장 또는 통지를 하면 된대요. 자, 요게 다릅니다. 자, 이거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일반 지명채권 양도 방법과 주식을 일반 지명채권 양도 방법을 양도했을 때 방법이 다르다는 거. 자,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 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제한은 미미하게 해야 돼요. 그 미미한 정도를 어떤 식으로 판례가 포섭을 했냐? 야, 양도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그냥 이 양수인이 채무자인 회사에 명의개설을 청구하면서 통지 또는 주장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의 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 판례 구별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드리는 이유가 어려울수록 도식화하고 눈으로 익혀야지 나중에 안 잊어버려요. 자, 이제 파트를 넘어와서, 자,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냐? 자, 전체적인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인, 양수인이 있는데, 이제 자,
아까는 양도인 측, 즉 양도하려는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을 봤어요. 이제 이번부터는 어디 부분이냐? 양도 양수를 할 때 양수인 쪽의 제한 사유예요. 자, 이 양도인 쪽의 제한 사유는 어떻게 된다?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자 간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 근데 상호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일종의 상호주인데, 협의의 상호주는 뭐다? 이런 주식의 관계를 떠난 그 외에 상호 연관된 주식을 말해요. 이때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통지를 하라고 했어요. 자, 요 세 가지 보면, 자, 주식 양도 양수에 있어서, 즉 전체적으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양수인 측의 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고, 위 두 가지는 원래 취득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상호주, 이를 제외한 상호주는 취득 자체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통지하라는 제한 사유가 있을 뿐입니다. 자, 요 그림 알겠죠? 자, 양수인 측, 세 가지예요. 자, 12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 제한. 자,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 왜 안 되는 거죠? 자, 이거의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어둡네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자,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주식은 제가 스몰로 표현할게요. 자, B라는 회사가 100원을 주고, 자, 100을 주고, B로부터 뭘 받느냐? B라는 주식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B를 소유하게 되죠. B 주식을. 또 얘는 100을 소유하게 되죠. 대가를. 자, 그런데 갑자기 B가, 그 다음에 요번에는 거꾸로, 자, A라는 주식을 주고 얘가 100을 줘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B는 A 주식을 갖게 되고 A는 100이라는 대가를 갖게 되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걸 결과적으로 한번 봅시다. 결과적으로 A는 B의 주식을 주면서 받으면서 100을 줬는데 이 100을 받은 B는 어떻게 돼요? A 주식을 받으면서 아까 받은 100을 A에게 다시 지급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뭔가 거래는 있었죠. 거래. 왜? A도 B 주식을 갖게 되고 B도 A 주식을 갖게 됐잖아요. 거래는 있는데 거래의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갔다가 다시 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 서로 상호 뭔가 주식의 연관성은 있는데 결국은 돈은 왔다 갔다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느냐? 얘네들이 이걸 무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주식은 많이 소유해서 뭔가 회사 자체가 커진 것 같아요. 자, 주식이 커지면 주식에 따라서 뭐도 있어야 돼요? 그 주식에 따른 가치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자기 돈 낸 거 다시 들어오고 자꾸 환급이 이루어지죠. 결국은 이렇게 서로 연관된 회사끼리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자본은 늘어나지 않는데 마치 자산, 이런 주식의 취득을 통해서 뭔가 자산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불일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자본 충실 책임에 어긋나게 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많은 주식을 소유해서 자본도 많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갔던 돈 다시 들어오고 그게 계속 무한반복되면 결국 실제적인 자본은 없는 거죠.
증가가 없습니다. 자, 요걸 피하기 위해서, 즉 자본 출시 책임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모자가 상호주 이런 주식의 출자들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주식 취득도 왜 금지시키냐? 자, 자기 주식 취득도 자, 자기 주식 취득의 경우에 자, 이거는 상호 연관 있는 회사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 주식 취득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자, 갑이 100을 출자했어요. 그러니까 A는 A 주식을 주겠죠. 100만큼에. 자, 그래서 결국은 갑은 A를 갖게 되고, 자, 얘는 100이라는 자본을 축적하게 돼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갑이 주식 A를 A 회사에 양도하게 되면, 즉,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A가 자기 주식 A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또 돌려줘야 되겠죠. 아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까 갑으로부터 출자받은 100이라는 금원이 자본으로 적립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대가로 쓰임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A는 A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100이 내부로 유출되게 되죠. 결국은 뭐다? A는 주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을 뿐, 납입된 자본은 외부로 유출된다는 거. 자, 요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까 상호주처럼 자기 주식 취득에서도 결국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에 그 자기 주식에 대응한 자본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거. 자, 이게 자본 출시 책임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겁니다. 자, 요 메커니즘을 아시고 자, 좀 쉬었다가요.